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락 장세가 연출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 조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쯤에 거침없는 랠리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을 이끌어 왔었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큰 폭 조정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증시가 급락하던 국면에서 달러나 금리들 움직임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증시 급락의 이유로는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명확히 설명이 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었던 경기 민감주들이라거나 미국 이외의 주변국들 증시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생했던 증시 급락을 추세의 전환으로 볼 만한 근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급락이 지금까지 다소 외면해 왔었던 현실적인 변수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 대두가 될 수 있는 법인세 인상 이슈라거나 현재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같은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전의 강한 추세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하기가 다소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 추가로 지금까지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미국 의회 부양책 합의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부담 요인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심리가 시장을 뒷받침해 오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합의 지연이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에는 기저의 심리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장기 국채금리들의 변동성이 다소 높습니다. 지난 8월 말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이 고압 경제라거나 리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면서 0.75%까지 상승했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연준 개별 위원들의 연설에서 자산 매입 정책 강화 의지가 반영이 되면서 0.65%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보다 좋았었던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대규모 국채 입찰 부담감 등이 반영되면서 또 금요일 하루 만에 다시 급등하면서 0.7% 선 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연준의 새로운 정책 목표와 전략에 좀 더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국채금리 변동성은 다소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 중장기 금리 변동성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자산 매입 정책 가이던스가 발표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8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었는데요. 보시면 8월 미국 고용보고서의 헤드라인 수치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 실업률 같은 경우는 8.4%로 지난 7월에 10.2% 그리고 예상치였던 9.8%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또 이번 실업률 개선이 좌측 차트 보시듯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반등과 함께 진행이 됐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일터에서 잠시 떠나서 쉬고 있었던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 복귀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들입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영구적 실업이 급증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전체 실업자 수는 279만 명가량 감소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영구적 실업자 수는 53만 명대려 증가하면서 이 전체 실업자 중에서 영구 실업자의 비중은 지난 7월에 17.6%에서 이번 8월에는 25.2%까지 높아졌습니다. 즉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일을 쉬고 있었던 사람들,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원래 일시적인 실업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영구적인 해고를 당했다라거나 아니면 기존에 일하던 사업체가 파산을 하는 과정에서 영구적 실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들인데요. 이렇게 영구적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지금의 빠른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조만간 둔화가 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봐도 연준은 이 원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남게 될 실업자들의 일자리 회복 속도가 크게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단순히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해고된 사람들 넘어서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일자리가 예전만큼 필요해지지 않은 일부 섹터들의 구조적인 조정, 이 야기한 실업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회복 속도는 더더욱 더딜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영구적 실업의 추이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간 이슈 본론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이번 새로운 정책 프레임의 핵심이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장기화라는 점에서 향후 몇 년간은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평가되는 자산가격 추세 속에서 이번과 같은 간헐적인 변동성 국면이 과거보다 좀 작게 노출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때마다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의 성격인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인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좀 내려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은 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잭슨홀 당시의 파월 의장의 메시지 핵심은 향후 우리 연준은 고용시장을 더 강하게 만들고 물가의 오버슈팅을 용인해서 평균적인 2% 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가령 여기 보시듯이 연준의 통화정책이 과연 어떻게 고용시장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지, 또 지난 10년 동안에도 달성하지 못했었던 2% 인플레이션을 무슨 수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또 연준의 디플레이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드 커브 스티프닝, 이 중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책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장기 금리들의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면 결국 위험 자산에는 부정적인 게 아닌지, 또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유연한 이 재량적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혹시 시장의 과열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남겨둔 연준의 무기가 아닌지와 같은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들에는 향후 이 정부의 역할이 가질 중요성이 다소 간과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이 연준에 대한 분석들을 봐오셨던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연준 정책 변화의 핵심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 이 재정 정책을 지원하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연준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때 정부의 지출 비용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고용시장을 정책의 최우선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라고 한 건 결국 물가 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연준은 저금리 환경을 인위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을 옆에서 계속 돕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즉 연준의 이번 정책 프레임은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비로소 경기 부양 효과를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재정정책이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기대 물가의 상승 압력이 좀 반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연준은 그 과정에서 나타날 기대 물가의 상승 압력 대비 명목의 금리의 상승폭을 제어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을 유지 또는 강화를 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아직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 개인들의 소득 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그마저도 합의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연준의 정책 변화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들어야 연준도 손바닥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최근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중장기 금리들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 뭐 대규모 국채 발행이라거나 백신과 치료제의 기대, 그리고 경제와 물가의 기저효과라거나 회복 기대 같은 것들이 점점 이 중장기 금리들의 상승 압력을 좀 가하면서 금리가 자산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이 자산 매입 정책을 통한 중장기 금리 관리에 대한 가이던스를 명확히 좀 해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준이 정책금리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을 하더라도 이 중장기 금리들을 낮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출 부담은 높아지게 될 수 있고요. 재정 정책 효과도 다소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큰 틀에서 본다면 향후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본격적인 고용시장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연준은 그 과정에서 대규모로 발행될 국채 중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물량들을 좀 매입하면서 금리의 상승 압력을 제어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연준 자산 매입 정책은 정부의 국채 발행이 많아질 때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연준은 이 고압 경제 그리고 물가 오버슈팅 용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이 일드 커브 스티프닝 압력, 이 중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과정이 중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연준의 완화 정책 유지에 대한 의구심을 높인다면 아마 연준은 이 우리의 저금리 환경 유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약속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이런 정책들의 목적은 이 정부의 손을 빌려서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함에 있지 사실 금융시장을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과열은 어쩌면 좀 불가피하게 유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도식화해온 구도를 보시면 과거에는 고용시장이 개선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가면서 금융시장의 과열을 제어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용시장이 좋아져도 물가가 꼭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연준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연준은 물가가 경계를 우리가 세워야 할 만큼 오르지만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죠. 즉, 이 경기, 고용시장의 강세와 낮은 금리 환경 조합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런 국면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되어야지만 연준의 고압 경제 목표는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계가 좀 높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연준은 금리 정책을 이 금융시장 과열을 좀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더 중요한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낮아질 의미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 자산의 상승 강도 자체는 지난 몇 개월에 비해서 향후 몇 년간은 다소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기술기업들 반독점 조사, 미국 대선 변수와 같이 최근까지 좀 덮어왔었던 사안들에 대한 고민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8월부터는 화요일에는 미국 의회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진척이 없었던 부양책 합의를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고요. 최근에 시장 심리가 취약해진 만큼 부양책 합의가 계속 지연이 된다면 추가 조정이 빌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 ECB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물가 전망의 하향 조정이 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 부양책의 장기화 의지가 좀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함께 또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물가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코멘트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